네, 초반에는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되나 눌리나 싶었는데 지금은 또 양시장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900선까지는 이제 3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절대 전략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지금 절대 전략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님 이제 좀 함께 해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낙폭과대다. 낙폭과대. 이렇게 한마디를 낙폭과대로 잡아주신 이유는요? 자, 이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미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미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연속성을 기대를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 국내 시장을 보기 전에 해외 시장 잠깐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다우 지수가 현재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시장도 지금 보게 되면 21선 돌파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V자 반등이 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연속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애플 보시면 애플이 지금 175.84달러로 21선을 돌파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 21선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 자, 구글 C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자, 알파벳, 구글, 그리고 이제 애플,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추세를 복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 둔화되는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게 시간에서 이제 급락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인들의 매매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저는 이 기준점을 자,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시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외인들이 오늘도 아침장에 갭상승에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연속적인 매수를 가져갈 거냐를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외인들이 오늘 소폭이죠.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차익 물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외인들이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 동향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또 체크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1204원대로 지금 약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외인들이 그렇게 크게 시장을 이탈하는 모습들보다도 단기 트레이딩을 참여는 할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선물 매매 동향이 오늘 외인들이 한 365.05포인트에서 이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V자 반등을 보고 단기 트레이딩에 참여를 할 거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 대형주들의 이제 흐름들을 차트를 좀 보게 되면 2720포인트 선이죠. 급락 이후에 되돌림이 21선까지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꺾일 거냐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저는 조금 더 시세 연속성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27,805포인트 선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의 폭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냐. 자, 이걸 또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장주들의 연속적인 상승 랠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제가 이 조건식을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식이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쪽에 보시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을 필두해서 이제 대형주들의 낙폭이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인데, 자, 먼저 대형주들을 좀 참고를 좀 해보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낙폭과대예요. 자, 보시면,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이 이어졌지만, 악재를 딛고 이제 다시 반등의 자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2차전지, 첨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이 다시, 시장에서 이제 낙폭과대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조금 더 이 시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외 변수 이벤트를 보게 되면 오늘 저녁에 이제 ECB와 BOE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금요일 내일 이제 고용 보고서를 발표할 텐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성장과 인플레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먼저 잡을까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 쪽에서는 일단 이 시세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린 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7%를 목전에 두고 있죠. 그죠? 지금 7%의 물가 상승률인데 다음 주에 미국 CPI 지수가 이제 목요일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어떤 이 금리 인상의 모멘텀은 거의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인들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환율의 동향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연속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공략을 해야 되느냐. 지금 거래소 쪽에서 상승 종목 수가 지금 860개 종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1350개 종목이 상승 종목 수, 전 업종의 낙폭과대로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끝날 것이냐, 낙폭과대.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물량들과 다시 한번 여기서 연속성을 가져갈 거냐, 두 가지 포인트인데, 자, 오늘 보게 되면요. 자, 지금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자, 보시면 넥스트 사이언스, 자, 에코프로,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낙폭과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시세는 지금 보는 차트로 에코프로인데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한 10에서 15% 정도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오늘 한 장중 선물을 한 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연속적으로 약간 좀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는 이제 오늘과 내일이 이번 주 한 주고 다음 주 월화까지는 전체적인 순환매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대형주 쪽에서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 포함을 해서요, 이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 7%, 8% 급등이 나오지만 조금 더 시세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겠다. 즉 21선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SM 같은 경우도 그죠? 급락 이후에 추세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세 상단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증시처럼 이렇게 양봉 세 개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면 좋겠지만 약간 눌림목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반등 시 매도를 하기보다도 이 시세 반등의 시세가 연속성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오후장에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20일 추세선까지 복귀를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내일 정도에서는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순환매가 이어지겠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급락이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다시 추세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실적 모멘텀이 동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낙폭과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35만 원에서 36만 원 선까지의 목표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그렇죠?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연속성을 오늘 시가 기준에서 10에서 15%의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메타버스의 실적 둔화에 의해서 좀 사실 오늘 한 320포인트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극차별화 장세, 실적이 동반되면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포인트, 아니면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내일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 우리 시장도 똑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준점을 보게 되면 오늘 896포인트 선인데 920에서 940포인트 선까지는 상승의 폭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1차적으로.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 2717포인트 선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800에서 28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연속성이 좀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 시세가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20에서 한 30%까지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배제, 그러니까 단기 차익으로 접근하는 전략이고, 그리고
주도주에서 덜 오른 종목군들을 필두해서 매매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명확하게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절대 전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